네, 똑똑똑 마지막 전참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한 달간 민소 아나운서 그리고 성호 아나운서가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5명 고수분들에게 참견을 받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지 그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민소 아나운서의 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종목으로 받았던 NK맥스 오늘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마이너스 2.44% 보여주고 있고요. 다날과 아모그린텍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은 성호 아나운서 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롭게 담았던 하이비전 시스템 마이너스 보여주고 있지만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플러스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누가 승자로 끝났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호 아나운서 플러스 72% 보여주고 있고요. 민소 아나운서 59.97% 보여주면서 총 12% 격차를 벌이면서 성호 아나운서가 승리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매니저들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연하는 황태규 고수의 포트입니다. 아이센스 마지막까지 0.00% 보여주고 있고요. 나무가는 7%, 3S, 3S는 플러스 1%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민성 고수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오션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나머지 모든 종목들 플러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유 플러스 5%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고광현 고수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스트가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때문에 플러스 17% 수익률 보고 계시네요. 네, 우리 6월달이 되기 전 5월달 매니저들의 순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는 황태규 고수님 플러스 92%로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2위는 박수범 고수가 41%, 황대원 고수가 3위로 40%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순위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5월 한 달간 모트렉스가 플러스 27%로 1위 하셨고요. 황태규 고수님의 종목이었습니다. 2위는 나인테크 25%, 그리고 3위는 오늘 출연하는 김민성 고수의 SM이 플러스 20% 보여주고 있네요. 네, 5월 전참투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참투 출발합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전참투! 오늘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5월 이민소 아나운서를 승리했는데 이제 5월 결산을 오늘 전참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들 소개해보겠습니다. 왼쪽에 황태규 매니저님 나오셨고요. 제 오른쪽에 김민성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여러분. 네. 민소 아나운서. 자, 제가 어제 정말 그 손발 다 잘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민소 아나운서가 모든 선택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은 제 포트 안에는 양옆에 계신 매니저님들의 좋은 종목들이 하나씩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매니저분들 안 계셨으면 그 수익률 없습니다. 아유, 그럼요. 매니저님들이 네. 좋은 종목 갖고 왔기 때문에 전 거기에 이제 선택만 한 것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전에 저한테 추천 주셨던 정은은님 아, 예. 아까 전화하셔서 민소 아나운서한테 미안하다고 전화달라고. 치킨 받아가시려고 전화를 또 주셨군요. 근데 예. 저한테 전혀 미안해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일단은 정은우님도 있었고 어제 또 이제 치킨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뭐 만약에 못 받아가시는 분들 있으시다면은 오늘도 전화 연결하셔가지고 치킨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달 1등. 자, 제 왼쪽에 있습니다. 지금 딱 포즈부터 딱 프로필 사진 포즈가 이거거든요. 넘버원이다. 넘버원. 황태규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90% 수익률입니다. 92.63%인데요. 와, 전례 없는 대박 같은 정말 대박적인 수익률입니다. 5월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장은 아니었거든요.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네. 어떻게 그 비법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뭐 비법이라기보다는 제가 잠깐 뭐 사담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경제 얼굴을 비친 게 4월 둘째 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4월 둘째 주에 이제 나오자마자 1등을 하고 이제 5월 달에는 이제 회원분들 챙긴다고 잘 신경 못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우승을 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예. 앞으로도 개편을 하면서 있어서 제가 꾸준히 계속 1등 할 겁니다. 이거는 호호, 예. 이거는 호언 저를 장담.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 네. 어차피 다른 장상에 보세요 오. 한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보시면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다르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네. 뭐 비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돈이 움직이는 그 냄새를 잘 맡으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를 것 같은 종목을 미리 선취매하는 네.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네. 그에 대한 시그널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주목받는 섹터가 대장이 뭔지 어느 섹터가 치고 올라온지를 분석을 하고 그 자리를 바로 따라가는 거가 아니고요. 네. 거기서 눌림목이 어딘지 한번 찾아놉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종목에 해당되는 종목군에 대한 뉴스들이 나옵니다. 예컨대 뭐 탄산칼륨이다, 뭐 네온가스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수급이 불붙기 시작하는데 그 시그널을 보고 그 가격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체크를 하신다면 상승하는 종목들을 미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늘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상하이가 물류를 해방을 하면서 지금 캘리포니아에 성박이 정체하지도 못할 만큼 물류가 막 들어올 수 있는 예상이 된다. 너무 혼잡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하이에서도 물류를 봉쇄했을 때, 그리고 상하이에서 물류를 해제했을 때 어떤 부분이죠? 계속적으로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캘리포니아까지 중국에서 이제 도착을 하려면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아 있지만 그 기간에 앞서서 이미 물류에 대한 예측을 하기 때문에 물류 관련 종목들이 일부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도 한 번쯤 이렇게 뇌피셜로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체크하다 보면 네. 하나씩 보이기 시작할 때가 올 겁니다. 예. 자, 전참투 1등 매니저의 소감도 함께 들어봤고요. 돈이 몰리는 냄새를 잘 맡아야 된다. 1등 매니저가 되기 위해선 후각이 중요한 건가요? 그럼요. 네, 돈에 맞는 냄새, 후각이 일단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수익률로도 1등인데 종목 가지고 오신 것도 1등이에요. 맞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더블을 달성했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는데, 자, 종목 순위에서 이제 모트릭스가 1위를 27%대로 달성했는데, 거기에 또 치열하게 쫓아갔던 게 오른쪽에 계신 김민성 매니저님의 SM. 네.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위에 위치했는데, 네. 이때 사실 놀랬잖아요. SM 민수 아나운서가 편입을 했었는데, 바로 다음날 SM이 급등을 할 줄이야. 그럼요. 네. 바로 소녀시대가 도와줬습니다. 예,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잘 읽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개별 장세가 이어지면서 이제 테마성으로 수급이 많이 만들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기관과 외인들이 어느 쪽에 대한 포지션을 취하면서 저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반등의 시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트렌드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번 달에는 뭐 좀 많은 종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다가 좀 매매가 어느 정도 꼬이는 게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가는 종목 그리고 갈 종목 이제 기다리면은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개편을 하고 나서도 또 좋은 결과 그리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3위 SM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모트렉스 이야기를 네.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참투를 하면서 이런 급등을 맞은 종목은 처음이라서 네. 상당히 모트렉스 올라가는 거 보면서 설렜거든요. 네. 그래서 모트렉스도 이번 달 1위를 기록했었고 네.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쪽 자동차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좋은 모멘텀은 6월에도 유효가 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따가 이 프로그램이 마감할 쯤에 돼서 다시 얘기를 또 해드릴 겁니다. 유망 섹터 약 2달 정도 계속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는 유망 섹터를 좀 이렇게 분류를 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봅니다. 근데 큰 맥에 있어서 이게 지금 액면 병합도 했지만 무상증자 얘기가 나오고 권리락에서 한 번 더 뛰었단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이탈한 거 아니냐, 장대다라고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원리에서는, 제 기법상으로서는 여기서는 널뛰기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겁먹을 구간이 아니고 오히려 조정이 한 번 더 세게 한번 나왔을 때 약 12,0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한번 담아내면은 최소한 20% 이상의 수익이 이번에 또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한번 사보시면 알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네. 저는 이거를 맨 처음에 분석을 했을 때 다른 게 아니고요. 매집을 얼마나 됐고 매집이 완료됐는지 여부를 조금 따졌었는데, 그 봉에 대한 원리는 어디에 숨어 있냐면 바로 이 봉에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 쭉 돌려봤을 때, 자 여기에서 딱 잡고 바디를 잡는 구간이 12,000원입니다. 그러면 12,000원을 봉이 잡아줬을 때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거래량이었어요. 자 보시면 12,000원을 넘어갔는데, 단숨에 넘어갔는데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던 것보다 굉장히 적게 터졌죠. 그래놓고 장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매집을 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매물대는 매물대가 아니고 소화대라고 보는 거예요.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꺾었다가 바로 한번 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가격대에서도 재접근을 해도 가능할 수 있는 좋은 가격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달 1위 매니저의 2위 종목까지 함께 더블을 달성한 황태규 매니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임민소 아나운서와 제가 6월 첫째 주까지 살짝 걸쳐서 진행했었던 5월달 포트 어떤 종목이 있었고 어떤 종목이 이렇게 수익률을 안겨다 줬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자의 포트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위너의 포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 비신하는 포트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시간순이잖아요. 시작은 참 힘들었습니다. 팜스토리부터 단마가기 시작을 해서 네. 저기서 또 좀 정신을 차려가기 시작했는데 바로 밑에 이제 하단에 나와 있죠.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에서부터 수익률이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사실 저는 가장 5월에 재밌었던 종목은 흥국이 아니었나. 굉장히 재밌었죠. 네, 흥국이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네. 저도 2%밖에 못 가져갔었고 제가 빼니까 민소 아나운서가 가져갔는데 민소 아나운서 마이너스가 났었죠. 마이너스 내고 빼자마자 다음 날 상 갔죠. 그니까요. 사실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흥국처럼 어제도 사실 오늘도 부각을 계속 받았잖아요. 흥국 관련해서도 6월은 계속해서 좀 가져가도 된다라고 보실지. 자, 정리해서 깔끔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처음에 가장 먼저 올라갔던 종목은 쉽게 얘기해서 도면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도면 그 굴삭기 먼저 움직였던 것은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데모라든지 그다음에 도화 엔지니어링, 뭐 다스코 이렇게 제일 먼저 많이 움직였죠. 지금도 상승 추세에 있는데 가장 먼저 움직였던 이유는 이제 도면이라든지 굴삭기에서 이제 땅을 파서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적인 면에서 눈을 돌렸을 때 수산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흥국이라든지 뭐 네. 서암기계공업이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서 수급이 올라가서 오늘 같은 경우 상을 또 서암기계 같은 경우는 상을 쳤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이 언제까지고 1등을 할 것인가는 아닙니다. 테마에 대한 것, 다시 얘기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이제 시작입니다. 거기에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제가 과거에도 장우 무방에서 녹화분을 또 떠가지고 제가 밴드에 게시를 또 해놨지만 거기 보시면 제가 지금 올해 가을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물론 지금의 섹터 이외에도 파생되는 섹터, 다시 얘기해서 전력 복구 관련한 섹터분들, 그다음에 중소형 관련한 부분들, 그다음에 상하수도 관련한 철권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순환매를 일으켜가면서 가을 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건주는 왜 안 가냐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 차례가 와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조금 시간을 기다려 준다면은 흥국처럼 좋은 수익률도 날 수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제 포트를 쫙 훑어보면은 이제 막판에 힘을 줬던 종목이 하나 있어요. 뭐죠? 바로 왜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가요? 그렇죠. 그건가요? 디어유와 대유, 유유. 훌륭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유가 아니었어요? 대유가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은 김민성 매니저님의 또 종목이었는데 저는 대유를 보면서 이게 지금 급등 테마인 뭐 비료나 사료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게 바로 대유인데 대유는 근데 변동성이 크지가 않고 오히려 탄탄하게 올라간 다음에 오히려 수익률을 낼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유 같은 종목은 지금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도 포트에 꼭 넣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이 종목은 설명드렸을 때도 워낙 이제 처음에 가져왔을 때가 저점 매수세로 이제 시작을 했었던 그런 자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도 결국에는 지금 많은 사료나 이제 비료 사이클이 돌면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테마가 계속해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에그플레이션의 막바지로 크게 움직여질 수 있는 사이클은 결국에는 비료와 농업 쪽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계속해서 일정 구간을 지켜주면서 흐름을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이 바닥권을 깨지 않고 매집을 하는 그런 흐름이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집이 끝나면은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가 한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비료값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사료가 많이 오르고 많은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했을 때는 2분기가 지나서는 소비자 가격을 높이기에는 어렵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이제 악재로 전환이 될 수가 있겠지만 비료 같은 경우에는 곡물에 우리 자국 생산력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오히려 산업 성장에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대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재료가 더 유효하고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켜보셔도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유가 정말 막판에 큰 힘을 저한테 줬던 종목 중에 하나고 제 포트 마지막 종목으로는
AP 위성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6월에는 봐야죠. 네, 6월에 진짜 빅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어서 5월부터 담아갔었는데 반응을 한번 해줬거든요. 네네. 그런데 6월 되면은 사실 그 반응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P 위성 6월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의 그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뭐 목표가를 달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추세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살아있고 네. 여기서 거래량만 붙어지고 수급만 좀 개선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지속적으로 있을 걸로 보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제가 과거에 이제 그려놨던 그런 흔적이 있는데 상방으로 간다고 이렇게 그려놨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구간을 여는 그런 타이밍이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점진적인 상승세가 있을 거지만 여기에서 19,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폭등이 한번 나올 거예요. 한번 위로 쫙 쏘는 구간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점진적인 상승세에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저 같으면은 시간적인 기회 비용을 고려해서 19,500원 돌파했을 때 그냥 질러버릴 겁니다. 오. 그렇게 되면은 월봉에서 보시다시피 새로운 2차에 대한 구간이 크게 열려 있습니다. 네. 그때부터는 20%, 30% 우습게 올라갑니다. 이 부분 한번 주목하셔서 19,500원 기억하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6월 전참투를 마무리한 다음에 새롭게 들어가는 코너가 들어간다면은 거기서 이제 다양한 섹터와 다양한 종목들을 만나게 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 또 한번 AP 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너 승리자의 포트는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짧고 굵게 맞습니다. 루저 네. 외톨이의 길을 걷고 있는 저의 포트도 루저.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매니저님들이 오자마자 저한테 축하한다고. 져서 축하한다고 그렇게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빈말이네요. 네, 네. 그럼요. 네. 황태규 매니저님이 1등 하셨다고 아주 저를 그렇게 놀리셨습니다. 여기가 1등 자리입니다. 네, 제 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포트 화신이 스타트를 굉장히 잘 끊어줬어요. 맞아요. 플러스 12% 보여주면서 첫째 주 좋았으나 제가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지면서 마이너스 24%까지 갔었죠.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그래서 보면은 마이너스가 아마 많을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그러다가 이제 고려산업이 플러스 19% 보여줬고요. SM도 제가 14% 플러스 보지만 뭐 14% 좋았습니다. 다음 장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현대차는 담았다가 얼른 뺐습니다. 아주 큰 상승이 없을 것 같아서 네. 뺐고요. 네오위즈 홀딩스도 저를 배신했습니다. 90%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98% 올라갈 거다 했는데 2%의 주인공이 저였습니다. 이쪽 포트에 좀 시행착오가 많네요. 네, 제가 빼면 다 올라갔거든요. 뭐 흥국도 그렇고 맞아요. 나인테크, 고려산업, SM, 광명전기 제가 빼면 다 다음날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장 마지막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날 그래도 마지막에 담은 거 플러스 2% 보여줬고요. NK맥스 네, 마이너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모그리텍은 그래도 플러스로 끝났다.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고려산업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김민석 매니저님. 네. 어제 제가 고려산업을 담을 때 저희 시청자분께서 한 분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주가 올라가면 이런 비료 그렇죠. 사료와 사료와 관련된 같이 안 갈 종목들. 것 같다. 지금까지 사료랑 재건 관련주가 같이 간 적이 없다. 그래서 안 올라갈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오늘 재건주가 굉장히 큰 상승 보여주면서 안 갔습니다. 네. 고려산업. 어떻게 그 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반대적인 성향으로 움직여지면서 이제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수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이 빠질 때 또 갈 게 없을 때 좀 주목을 받으면서 슈팅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 전에도 좀 무료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사료주 같이 이제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는 이런 기업들은 좀 조심을 할 때가 됐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큰 슈팅이 나오고 나서 2차 슈팅은 그 과거처럼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시장에 대한 좀 강한 수급이 붙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더 이상 유동성만 기대를 하면서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이제는 수치적인 가치에 따라서 수급이 쏠리면서 저평가된 그런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로 트렌드가 변화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이런 자리에서 2차 파동이 나왔는데 수급이 제대로 붙지 못한다고 하면은 패닉셀이라든지 실망 매물 때문에 오히려 좀 큰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산업 제가 총 3번 담았는데 왜 플러스 1%를 보내주시나요? 플러스 19% 난 것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고려산업이라 쓰고 네. 민소산업이라 읽는다라고 할 정도로 이번 한 달 동안 고려산업을 이 민소 아나운서 포트에 3번이나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쵸. 1%로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록은 항상
가장 최근 게 중요하거든요. 최근 건 마이너스예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 말을 하고 한 이유는 제가 이겼던 게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최후의 네, 승자가 알겠습니다. 결국 승자다라는 네, 걸 다시 한번 민호의 말. 강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우리 매니저분들은 마지막에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한 음. 번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태규 고수의 포트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마지막으로 담았던 종목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아이센스가 아이센스요? 마이너스 0.00%였죠? 저는 아이센스를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네. 네, 아이센스 얘기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작년 이맘때, 작년이래. 한 달 전 이맘때가 생각이 좀 나는데 네. 제가 팅크웨어 4월에 담아가지고 이거 언제 가요 도대체 하는데 다음 달에. 5월에 갈걸요? 이러니까 제 종목 같은 제 포트 필요가 없는 종목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센스를 제가 담았는데 냄새가 좀 났습니다. 팅크웨어 냄새가 저도 후각이 좋거든요. 냄새를 맡았는데 팅크웨어 맞죠? 아, 이거 가는데 이제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이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차트적으로 봐도 지금 뭐 증시와 무관하게 찔끔찔끔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찔끔찔끔요. 네, 하지만 뭐 속이 좀 터지는 뭐 그런 네. 좀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펀드멘탈이라든지 모멘텀이 뭐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실적이 안 좋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 건전합니다. 건전한데 예.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 약한 부분은 수급이 제가 안 인정하겠습니다. 좋아졌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고, 네. 이제 뭐 수익 구간도 아니고 손실 구간도 아니지만 조금 답답하시게 느끼는 분들은 뭐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것도 뭐 일부 좀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교체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끝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김민성 매니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네. 민소 아나운서 포트를 보니까 한 달 동안 전략을 통해서 봤었을 때 고려산업 같은 종목이 포트에 3번이나 들어왔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빠르게 교체 매매를 했던 건데 네. 사실 지금 그거와 관련된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전 세계 글로벌 리스크가 아직 똑같잖아요. 바뀐 네. 게 없는데 이 7월달, 6월달 하반기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런 빠른 교체 매매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봉쇄도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좀 경기 부양 정책도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서서히 좀 해소가 완전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소 국면이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 아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기대감과 우려감이 반복이 되고 있고,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도 빠지면서 과거에 개별 장세나 좀 트렌드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장세에서 이제는 기관과 외인에 대한 포지션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거는 확실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의 저가 매수를 굉장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들도 우리 국내에 대한 투자 인프라를 늘려가고 있는 와중에 본인들에 대한 자사주 매입을 좀 크게 보여주면서 LG 같은 종목도 장중에 8% 이상까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기업들도 결국에는 돈을 벌고 투자 활동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본인들에 대한 기업이 저렴하다, 저가 매수세에 대한 기대감이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벌고 있고 흐름이 좋은데 과도하게 떨어진 과대납 폭주들에 대한 다시 한번 사이클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스토리가 없으면 안 가는 그런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테마 위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좋은 기업이 저가에 아주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유 같은 종목이 좀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주님께서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닉네임은 되게 힙하신데 네네. 되게, RG. 네, RG 딱 되게 힙한데 RG. 내용은 황사부 이 친구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구만 그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데니리님께서는 이제 황 매니저님 3S 있잖아요. 네. 3S를 아마 그때 방송을 보고 매수를 좀 결정하셨나 본데 그 좀 여쭤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올려주셨는데 3S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네, 근데 언제 제가 팔면 좀 좋을까요? 웃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면 아니, 좋아서 웃으신 거죠? 아니 알즈님이 제 후배거든요. 지금 아,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자작인가요? 네, 그 뭐 잘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3S부터 좀 해결해 주시죠. 3S 같은 경우는 그냥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갈 확률 70%,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렸다 갈 확률은 약 한 30%에 불과하다라고 보이는데, 구름대와 거래량으로 해석을 했을 때 하단에 삼각수렴 패턴 그려놓고 여기서 양봉이 한 번만 떠가지고 요만큼에 대한 양봉만 한 번 나오면은 사실은 다이렉트로 바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죠?
요 부분에 이게 작은 캔들이라도 상관없는데 잡아주는 3,450원부터 3,480원까지 잡아주는 요 캔들이 한번 발생을 하면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옆으로 횡보를 했다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는 70%의 확률로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된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코너 속의 코너 3S의 네. 참견을 들어보자 였습니다. 네. 3S는 저도 있었고 민수 아나운서도 포테이토 갖고 있었던 그럼요. 애증의 종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 달부터 전참투는 없지만 우리 증시는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6월 증시를 잠깐만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왔던 기사 중에 인천공항 국제선 정상화 로 항공주가 강세를 그쵸. 보여줬어요. 김민성 교수님. 네. 항공주가 이미 강세를 보였다면 그 다음 주자로는 어떤 걸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사이클이 분명히 다시 한번 나타날 수가 있는 관점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여행도 좋고 이제 항공 관련 섹터도 좋고 화장품이라든지 그동안에 좀 중국 소비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다시 한번 높아지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영향으로 반등을 하지 못했던 화장품도 다시 한번 크게 사이클이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항공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좀 줄어들고 있고 유가라는 부담감이 아직 존재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2분기, 3분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주가 경기 둔감주라든지 아니면 사료, 곡물 같은 이런 사이클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산업들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주라고 생각을 하시고 성장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는 리오프닝 사이클을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의류, 패션 쪽이나 화장품 쪽에 대한 사이클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그걸 따라가기보다는 방어할 수 있는 화장품이나 의류 관련주를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뭐 놀러 갈 때 필요한 이 종목들, 네. 리오프닝이죠, 그쪽에 관련한 종목들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황태규 매니저님의 네. 1등이 봤을 때 6월달 전망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1등의 6월 뷰 말씀해 주시죠. 6월 증시 전망 먼저 좀 할까요? 아니면 뭐 다음 차기 계속 움직임 나올 섹터 먼저? 그럼 어떻게 시간이 하는 없기 때문에 차기 차기 섹터. 먼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최고죠.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는데. 자, 필기하세요. 재건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공략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굴삭기하고 도면 쪽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전력복구 쪽 분명히 갈 겁니다. 근데 전력복구 쪽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번에 지금 계속해서 5월 달부터 폭염에 대한 주의가 나오면서 전력에 대한 그런 뭐 블랙아웃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 예. 세계적인 현상으로.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 이제 그 전력 계량기라든지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종목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현재 지금 5군데 파견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뭐 그런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움직이시는 부분이 중소형 이제 건설주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중소형 건설주를 딱 2개 봅니다. 하나는 이제 용산 관련해서 공헌화 시킬 수 있는 오늘 급등에 한번 나왔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공급 관련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이슈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등극하게 되면서 부동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형 건설주 같은 경우는 양수 겸장의 종목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증시가 상승 시에는 2파트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종목으로 말씀드린다면 화신하고 현대공업을 좀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저는 뭐 현대공업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단기적으로 11,500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공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 소재 이쪽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소재 쪽으로는 뭐 네온가스, 탄산가스, 탄산칼륨 그리고 포토레스트, PR 소재죠. 이쪽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얘기고, 장비 같은 경우 현재 이거 유럽에서 국내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수입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도 있고 반도체 장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2.5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무가 좀 건전한 회사 위주로 한번 찾아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역사적 고가를 만들었던 그런 종목들도 한번 있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하고 유럽 쪽에서 40조 시장 열려 있고, 얼마 전에 그 삼성 부회장이죠. 그쪽에서 RE100이라고 해가지고 제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양광 쪽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소 경제 관련해가지고 여기 부각이 좀 새 정부 들어가면서 이슈를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전지, 드론에 들어가는 수소 배터리 같은 그런 관련해서 이쪽
쪽 좀 찾아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황태규 매니저님 정말 저 옆에서 이제 필기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뭐 재건, 중소형건설, 현대공업, 반도체 소부장, 태양광, 신재생까지 이렇게 또 네. 짚어주셨는데, 자동차 부품까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현대공업까지 이렇게 네. 얘기를 해줬는데, 이 솔직히 이 내용들 지금 아마 필기 못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샵 네. 2034 통해서 들어가면 아무래도 더 자세하게 더 안내해 그럼요. 주시죠. 자, 샵 2034 황태규 눌러주시면 제가 오늘 같은 경우도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주 분명히 띄워드렸고 무료 추천주로 뭐 스맥이라는 종목도 띄워드렸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스팟으로 제가 매일 뭐 이틀에 한 번 늦어도 이틀에 한 번씩 투척을 하고 있으니까 잘 이제 보시고 수익 좀 봤으면 좋겠고요. 링크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밴드에서 MBN 골드 황태규라고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게시판이 있습니다. 시황에 대한 정리부터 올라갈 섹터부터 종목까지 나열해서 영상으로까지 어느